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은 하루 쉬어가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오늘 하루 쉬어가고 있는 건설주, 거기에는 또 대우건설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되게 특이한 것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장 초반에 10%까지 밀렸었잖아요. 네. 이걸 지금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다 거의 외국인이 많은 양을 매수했더라고요. 심지어 2거래일 연속 HDC 현대산업개발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한번 체크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아와 카카오뱅크, 한국전력도 사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기관도 오늘 많은 양으로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을 또 보자면 항공주들을 거의 다 사고 있습니다. 아까 이슈의 재구성에서 봤던 이 종목들 대부분이 있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과 강원랜드처럼 리오프닝 주에도 쏠려 있습니다. 기관에서 특징은 LG 에너지솔루션을 많이 사고 있다. 네. 이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수급 파이터 바로 1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종목명들이 아주 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났습니다. 이제 로봇 대 미디어 컨텐츠 이렇게 만났다 볼 수 있겠는데요. 두 종목 모두 요 근래 좋아가지고요. 꽉 찼죠. 로봇주, 네. 그죠? 화면이 꽉 찼습니다. 찼어요. 예. 네, 종목들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제 두 섹터인데, 네. 일단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두 종목을 모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저는 두 종목 모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돈이 둘 중에 없으니까. 하나를 네. 정해야 되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이 안 좋은 아킬레스건이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는 네. 결국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두 섹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안 됩니까? 반반도 괜찮지만 또 그러면 너무 이제 작은 비중이 들어가게 되니까 한쪽에서 알겠습니다. 집중을 하는 확실하게 게 또 할 땐 해야 그쵸.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결 1라운드 성사됐습니다. 1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오. 스튜디오 드래곤의 승리입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정책, 공약의 힘에 따라서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근데 최근 주가 퍼포먼스 보니까 정말 소리 없이 강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정말 좋거든요. 그렇다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정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종목 중에 무엇을 하나를 지금 골라야 될지 저는 정말 고민을 하다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고른 이유는 일단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를 또 추가를 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이제 락다운 이슈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 불확실성 세 가지와 조금은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로 인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주 성장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OTT를 제작하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히려 이제 수급적으로 그동안의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른 제작 업체들 대비해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는 좋아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그 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대신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해외 콘텐츠를 또 직접 제작을 하면서 또 이제 코로나에 따른 이 OTT 매출량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충분히 기대에 미치는 이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주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전으로 가서 뭐 이제 오징어 게임 DP 나왔을 때 사실 소외됐었습니다. 많이 그 소외됐죠. 당시에 사실 드라마의 명가하면 이쪽이긴 한데 오리지널 명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주가 흐름 볼게요. 정말
그렇죠. 차곡차곡 올라갔어요.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저라면 가운데에서 있는, 네, 매도했을 것 같아요. 계단식 상승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은데 작년 이제 추석 연휴 때쯤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나서 뭐 쇼박스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모습을 보일 때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굉장히 움직임이 없었어요. 박스권 안에 갇힌 그쵸. 모습을 보이면서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최근까지도 이제 지수의 영향에 굉장히 또 과하게 또 많이 밀리는. 하지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계속된 이제 불확실성과는 거리가 먼 본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12만 원까지 저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 대신에 이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8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이제 8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당분간 또 이제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함께 좀 개봉작들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1라운드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급 파이터 이제 2라운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LG전자와 한화 손해보험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 두 종목을 어떻게 엮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둘 다 장기로 봐야 되는데 네. 장기인 듯 아닌 듯 장기인 듯 아닌 듯 한 것 같아요. 하나 손해보험은 상당히 FOMC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LG전자는 장기 맞는데 좀 왜 이렇게 단기 같죠 항상? 사실 이제 금리 이슈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쪽은 좀 수혜를 받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쪽은 그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은 우리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 3분기, 4분기 때부터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에 따른 수혜를 받아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잠시 쉬었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많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주 그리고 이 전기전자 이쪽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짜 노려볼 수 있는 섹터와 현재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LG전자와 하나손해보험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도 확인해 주시죠. LG전자입니다. 원래 네. LG를 좀 워낙에 좀 좋아하시는 좋아하기도 편이라 하고 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치에서 사실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이 공략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주들 자체가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한번 매수를 했는데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1년 기다려야죠. 네,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기다려야 된다면 저는 이 기술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시총상위 대형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한 이슈, 거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좀 부담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거기에 이제 뭐 전기차 섹터는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굉장히 이제 주가들도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상위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면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 지금 사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면 LG전자가 그래도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전장 부품에서 지금 견고한 성장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1분기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비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백색가전 굉장히 인지도가 높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북미 시장에서 LG전자의 이 백색가전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LG전자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북미라든지 그쵸. 유럽에서의 매출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현재의 가격 위치라면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또 1분기 실적 나오려면은 별로 시간이 남지 그렇죠. 않았네요. 남지 얼마 않았어요. 남지 네.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G전자가 항상 이 시기에 좋은 움직임에 또 한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상고 하저의 패턴을 좀 보인다라고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 2분기에는 전자제품의 수요가 좀 많을 수 있는 계절적 혹은 시기적인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와서요. 저는 현재 위치 정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수하셔서 길게 보시는 게 당연히 좋죠.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좀 가지고 온 종목, 앞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단순히 오늘 사서 뭐 내일 5% 10% 급등, 다음 주에 뭐 20% 30% 급등 이런 것을 노리는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포트에 종목을 꾸릴 거라면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담아 놓으시면서 저는 좀 길게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가는 15만 원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LG전자는 손절가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성장성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는 기업이라서 대신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11만 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1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살펴봤는데 1라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2라운드 LG전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각각 좀 대형 맞아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 대형 종목 노릴만 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중국 시장의 락다운 영향 때문에 조금 더 밀렸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하방으로 조금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을 좀 가늠해 봤을 때 예. 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중소형주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대형주를 좀 가지고 편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주는 당연히 우리가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한 포인트에 좀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는 반면에 대형주들은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분할 매수가 조금 가능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공포에 산다고들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일수록 진짜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는 믿을 만한 친구들이 맞아요. 네, 이렇게 답례를 해준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픽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무엇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픽 종목은 하이로닉으로 네. 나왔습니다. 어떤 포인트? 리오프닝 포인트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도 봐야 되겠고 앞선 두 종목이 좀 무거웠지 않습니까? 네, 좀 기빠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가볍고 상승 탄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테마와 엮여 있는 하이로닉을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이 TS 트릴리온과 같은 모바일 관련주들과 지금 같은 테마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절개 이식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관련주들이 이 보험에 처리가 된다라는 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지금 같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는 테마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하네요,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LG전자는 천천히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저는 하이로닉 같은 오늘 좀 시세가 분출된 종목들, 오늘 시세가 분출됐으니까 내일도 분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8,500원이 최근 에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박스권 하단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그 시작 가격점이기 때문에 8,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은 괴로울 수 있다. 그러니 8,500원은 손절가 대신에 올라간다면 전고점 돌파해서 12,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믿을 만한 두 친구, 코스피에서 하나, 코스닥에서 하나 이렇게 좀 듬직한 친구들로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좀 자극적인 친구, 테마성이 있는 자극적인 친구까지 저희가 이렇게 풀세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이로닉 목표가 12,000원이고요. 손절가 8,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수급파이터 오늘 이렇게 또 3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